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그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21세기 들어서 가장 위험한 시장의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돈을 향해서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 실체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아니면 이 한 마리, 이 극단적인 최후 통첩이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정치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떻게 세계 경제 전체를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그 연쇄 반응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불꽃입니다. 전쟁이 유가를 완전히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디서 싸우는구나 하는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요. 시장은 벌써부터 이 위험에 대한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들썩이니까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전략 비축유죠. 이걸 시장에 풀어서 유가를 좀 안정시켜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요? 보시다시피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가 역설적으로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아니, 왜 실패했을까요? 정부가 기름을 판다는데 왜 아무도 안 샀을까요? 여기 조건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기름을 빌려가면 나중에 20%나 더 많은 기름으로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거래 하시겠어요? 만약에 앞으로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겠죠. 나중에 더 싸게 사서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했다? 이건 뭐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앞으로 유가는 절대 안 떨어진다.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 여기에 자기 돈을 걸고 있다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불이 붙어버린 유가. 이게 그냥 잠깐 카오르다 많은 불이 아니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히려 중앙은행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끄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더 큰 불길에다가 말 그대로 기름을 콸콸 들이붓는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왜 그냥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냐면요. 이미 물리적인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보세요. 무려 9개 나라에서 39개의 에너지 시설의 공격을 받았고요. 카타르 LNG 생산은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시설들 하루아침에 뚝딱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구하는 데만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앞으로 몇 달이 아니라 최소 몇 년 동안은 에너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차트가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웬만해선 전망치를 잘 안 바꾸는 아주 보수적인 유럽중앙은행조차도 전망을 바꿨습니다. 2027년까지는 인플레이션 못 잡겠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이유가 거의 100%, 저기 보이는 붉은색 막대, 바로 에너지 비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에너지 하나가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글로벌 압박.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꺼지질 않으니까 시장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던 게 있었죠. 바로 금리 인하. 근데 이 꿈이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모두가 한 곳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발 통화폭탄입니다. 이 4.4%라는 숫자,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장이 드디어 인정한 거예요.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구나. 이제 높은 금리가 훨씬 더 오래 가겠구나 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모든 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위험한 수준을 뚫고 올라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일본에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일본에서 빌린 돈 갚기 폭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자가 쌌던 일본에서 돈을 엄청나게 빌려다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 금리가 오르거나 엔화 가치가 확 올라버리면 이 빚을 서둘러서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투자해놨던 자산들을 닥치는 대로 팔아서 빚을 갚아야겠죠. 이게 바로 전 세계적인 자산 투매, 즉 패닉셀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뇌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긴장감이 딱 한 주로 모이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력을 한번 보시죠. 4월 말, 바로 이 주에 미국 연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문제의 일본은행까지 세계 3대 중앙은행이 모두 통화정책 회의를 엽니다. 같은 주에요.
이건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폭탄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과 같은 엄청난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거대한 착시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주식시장은 아직도 괜찮아 보이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시장이 우리 눈을 속이는 아주 거대한 마술 트릭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익의 진실을 한번 보세요. S&P 500 기업 전체의 이익 성장률을 들여다보면 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 파란색 부분을 한번 보세요. AI, 기술 섹터, 얘네들만 무려 4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회색 부분은요? AI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업들의 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2%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냥 몇몇 슈퍼스타 기업들이 혼자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건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내 주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10% 폭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자, 1단계 금리가 4.5%를 넘어섭니다. 그러면 2단계 주식의 거품 수준,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는 게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 안전한 국채 이자도 저렇게 많이 주는데 굳이 위험한 주식을 비싸게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3단계, 기업 실적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주가 자체가 그냥 기계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10% 아래로 조정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다섯 번째, 이제 퍼펙트 스톰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위협들이 이제 딱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걱정된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공황으로 번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이벤트인데요. 바로 시장의 피, 즉 돈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날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달력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바로 이때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고요. 동시에 미국인들이 세금을 내는 마감일이 겹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에 돌아다니던 돈이 정부 금고로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금융 시스템이 가장 비틀거리고 취약한 바로 그 타이밍에 말이죠. 시장에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마르면 가장 먼저 어디서 비명이 터져 나올까요? 바로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우리가 사모대출 시장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가 일종의 시간폭탄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당장 돈을 새로 빌려서 기존 빚을 막지 않으면 바로 부도나는 그런 한계 기업들이 잔뜩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돈이 없다? 그럼 이 기업들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대피로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모든 도미노는 이제 줄을 섰고 첫 번째 도미노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제 와서는 맨 처음 그 최후 통첩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한마디가 촉발시킨 이 거대한 연쇄 반응이 이미 시작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위기들이 지금 하나로 다 모이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지정학적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한 구조적인 에너지 인플레이션, 여기에 장기화되는 고금리 충격, 심지어 달력에 예정된 돈 가뭄, 마지막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모대출 공포까지 이 모든 악재가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확히 같은 시점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저 중동의 위기가 해결된다고 쳐도 이미 시작된 이 경제적인 여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